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화장실이나 싱크대, 창틀, 벽지에 곰팡이가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락스를 뿌려도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냄새는 독하기만 하고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서울에서 청소업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수많은 집과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정말 다양한 곰팡이 문제를 접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기 싫어서 없애야 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곰팡이는 그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폐나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곰팡이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피부가 가렵고 심지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증상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안에 숨어있던 곰팡이를 제대로 제거한 뒤로 건강이 나아지는 걸 직접 보고 나서 저도 놀랐고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락스처럼 독한 약품 없이도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만으로 곰팡이를 깨끗이 없애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집도 곰팡이 걱정 없이 건강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곰팡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 댁 청소를 하러 갔는데 거실부터 화장실, 심지어 장롱 뒤까지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는 몇 달째 계속되는 기침 때문에 병원을 다녀도 딱히 원인을 못 찾고 약만 받고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 연락을 드렸는데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곰팡이는 단지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라 숨 쉬는 것 하나조차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진짜 건강의 적이라는 걸요. 곰팡이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 때문입니다. 이 작은 포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 쉴 때 코와 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폐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마른 기침, 가래, 숨가쁨,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지만 집안 곰팡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준비 중이던 한 가족의 딸아이가 손등을 계속 긋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사할 집에 곰팡이가 많은 걸 확인하고 집중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이의 피부가 놀랍게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곰팡이는 피부에도 영향을 주지만 신경계까지 건드릴 수 있는 독성 물질도 뿜어냅니다. 자꾸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곰팡이는 건강의 사각지대에서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단순히 곰팡이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제거할 때 락스를 먼저 떠올리신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를 쓰시기도 하고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락스를 뿌리면 곰팡이가 하얘지니까 제거된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청소 일을 하면서 수많은 현장을 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그 하얀 건 제거가 아니라 탈색일 뿐이라는 걸요. 겉보기엔 사라진 것 같지만 곰팡이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결국 락스는 잠깐 가리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락스 자체의 독성입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특히 창문 없는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락스를 쓰면 목이 따갑고 어지럽고 심하면 숨이 턱 막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화학 성분이 호흡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기관지가 약하신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시다가
락스 냄새 때문에 기침이 심해졌다는 얘기를 실제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락스를 다른 세제와 잘못 섞으면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수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몸을 청소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겪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몸에도 안전하면서 곰팡이도 제대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락스를 쓰지 않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락스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를 제대로 제거하면서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 다양한 시도를 해본 끝에 정말 놀라운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바로 집에 흔히 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흔한 식재료로 곰팡이가 없어질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직접 사용해보고 또 주변 분들께 알려드리고 나서야 확신이 생겼습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왜 이 조합이 특별한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초산은 산성이 강해서 곰팡이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곰팡이는 원래 습하고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산성이 닿으면 곰팡이의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이킹소다는 왜 필요할까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식초와 만나면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품이 생깁니다. 바로 이 거품이 곰팡이가 숨어있는 미세한 틈새까지 스며들어서 물리적으로 뿌리를 뜯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식초는 곰팡이를 화학적으로 약화시키고 베이킹소다는 거품을 통해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거죠. 두 가지가 만나야 진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터득한 후 실제로 화장실, 창틀, 싱크대, 벽지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해 봤는데 결과는 하나같이 깨끗하고 냄새 없이 재발도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이 방법을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이제 어떤 원리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알게 되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제가 해본 방법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았던 방법입니다. 준비물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는 이렇습니다. 식초 1컵, 베이킹소다 큰술 1스푼, 작은 그릇 하나, 숟가락, 그리고 부드러운 수세미나 헝겊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칫솔 하나도 준비해주세요. 좁은 틈이나 실리콘 사이 청소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갑과 마스크는 꼭 착용해주세요. 식재료지만 청소할 땐 기본 보호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유 있는 그릇에 식초를 1컵 붓습니다. 너무 작은 그릇을 쓰면 거품이 넘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베이킹소다를 1숟갈씩 천천히 넣으면서 저어줍니다. 갑자기 다 부으면 거품이 넘칠 수 있으니까요. 넣자마자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고 시원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산성과 알칼리성의 중화 반응이에요. 세 번째, 다 섞었으면 약 5분간 그대로 둡니다. 너무 빨리 쓰면 효과가 덜하고 너무 오래 두면 반응이 약해져요. 5분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사용법입니다.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이 혼합물을 직접 발라주세요. 분무기를 써도 되지만 저는 직접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효과가 더 좋거든요. 바르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 없이 곰팡이가 저절로 떨어져 나옵니다. 좁은 곳이나 실리콘 틈새는 칫솔로 살살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꼭 물기를 닦아주세요.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다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면 이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써보고 나서는 주변 어르신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8세 할머니 댁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빌라에 혼자 사시는데 화장실 실리콘 틈과 천장 모서리에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었습니다. 락스로 닦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생겨서 지긋지긋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초와 베이킹소다 방법을 알려드렸고 직접 청소도 도와드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는데 곰팡이가 깨끗이 없어졌고 냄새도 없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65세 부부 댁이었습니다. 창틀에 곰팡이가 심하게 끼어 있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청소를 미뤄 오셨대요. 락스를 쓰기도 애매하고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고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사용해 보시게 했더니 나중에 전화 오셔서 창틀이 새 집처럼 깨끗해졌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70세 할머니의 냉장고 청소였습니다. 냉장고 고무 패킹 부분에 곰팡이가 군데군데 끼어 있었는데 검은 고무라 잘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곳은 특히 음식이 닿는 곳이라 화학 제품은 쓰기 꺼려지는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청소하고 나니 냄새도 사라지고 깔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방법은 효과가 확실하면서도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곰팡이를 없애는 것만큼 중요한 재발 방지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청소를 아무리 잘해도 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금세 또 생겨나거든요. 제가 그동안 청소 일을 하며 깨달은 건 예방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곰팡이 재발을 막는 6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도 관리입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일 때 활발하게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면 곰팡이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요즘은 저렴한 습도계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집에 하나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습도가 높을 땐 제습기를 틀거나 없으시면 신문지를 구겨서 습한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문을 10분 이상 열어주세요. 특히 샤워 후나 요리 후에는 꼭 환기를 해주셔야 해요. 잠깐만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세 번째는 정기 점검입니다. 화장실, 창틀, 냉장고 고무 패킹처럼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작을 때 바로 처리하면 훨씬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가구 배치입니다. 가구를 벽에 너무 밀착하면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벽과 가구 사이에 5cm 이상 간격을 두는 것,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빨래 관리입니다.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는 꼭 환기나 제습기를 함께 사용해 주세요. 젖은 빨래가 습기를 퍼뜨려 곰팡이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청소 도구 관리입니다. 수세미나 행주도 젖은 채로 방치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사용 후에는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식초물에 담가서 소독해 주세요. 이 6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곰팡이 걱정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방법이 왜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선택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곰팡이를 잘 없애고 다시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습관까지 갖추면 정말 좋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곰팡이 제거제를 보면 가격이 그리 저렴하지 않아요. 한 병에 몇천 원씩 하고 금방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어떨까요?
마트에서 한 번에 1리터짜리 식초와 1크랩 베이킹소다를 사도 10,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집 안 곳곳을 여러 번 청소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곰팡이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에 해롭지 않다는 점이에요. 어린이, 반려동물,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냄새도 자극적이지 않고 사용 후엔 오히려 공기가 상쾌해진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건강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곰팡이 제거법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습관, 그리고 경제적인 장점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께는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침, 피부 가려움, 이유 모를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집안 어딘가 숨어있는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에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처럼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얼마든지 곰팡이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이라도 바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곰팡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우리 집 곰팡이 박멸 성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고 팁도 나눌 수 있겠지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실천하면 우리의 집이 더 안전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